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등골 오싹한 공포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입을 모아 말하길 그 문을 감히 열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는 오래된 집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소반나리 씨라는 이름의 사업가입니다. 그는 똑똑하고 용감하며 귀신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는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발리트는 투자할 저렴한 부동산을 늘 찾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외곽 지역에서 시장가보다 훨씬 저렴한 거의 반값에 가까운 낡은 목조 주택을 발견했다. 집 판매를 담당한 늙은 변호사는 창백해 보였고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손을 떨었다. 리트 씨, 이 집의 역사를 알고 계십니까? 이전 주인들이 한 명씩 사라졌습니다. 수발리트는 웃었다. 저는 제가 보는 것만 믿습니다. 귀신 이야기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서명하는 순간 탁자 아래의 바닥이 살짝 미끄러지는 듯했다. 아니면 그저 자신이 착각하는 것일까? 그날 저녁 그가 차를 몰고 집에 들어서자 엔진 소리마저도 깊은 정적에 삼켜지는 듯했다. 검은색 3층 목조 주택은 기묘한 생물체처럼 우뚝 서 있었다. 집 주변 수풀에는 새 한 마리조차 지저귀지 않았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햇빛은 막 사그라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끼익, 쿵. 마치 낡은 나무 조각 하나가 벽에서 저절로 떨어져 내리는 소리 같았다. 젖은 흙냄새, 오래된 나무 냄새, 거기에 무언가 섞인 마른 피냄새 같은 것이 너무 믿기 힘든 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소반나릿은 그 생각을 떨쳐내며 말했다. 단지 오래된 집 냄새일 뿐이야. 그날 밤 그는 손전등 불빛으로 책을 읽으며 앉아 있었다. 주변은 너무나 고요해서 거의 자기 자신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갑자기 끄르륵, 끄르륵. 마치 누군가 위층에서 무거운 물건을 끄는 듯했다. 그는 일어섰다. 거기 위에 누구야? 침묵이 감돌았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가벼운 숨소리 하나가 그의 귓가에 속삭이듯 스쳤다. 마치 누군가 아주 가까이 서서 규칙적으로 숨을 쉬는 것처럼. 후, 후. 수반나릿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기뻤을까? 아니다. 하지만 그는 사업가였기에 용감할 줄 알았고 두려움을 거부할 줄 알았다. 틈새로 바람이 들어온 거겠지. 그는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수리공팀이 집을 고치러 왔다. 문을 열자마자 모두가 어리둥절함과 두려움, 충격이 뒤섞인 채 주변을 둘러보며 서 있었다. 수리공 한 명이 수한나리에게 말했다. 사장님, 저희가 소리를 들었어요. 연장들이 저절로 부서지는 소리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정오쯤 건축 자재들이 저절로 떨어지고 쌓아둔 목재 더미가 아무도 밀지 않았는데도 미끄러졌다. 모든 수리공들은 도망쳤다. 차갑고 삭막한 집과 수한나릿만이 남았다. 그는 부끄러움이 뒤섞인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직접 치울게요. 위층으로 올라가자. 그는 낡은 난간이 네 겹으로 단단히 용접된 문 하나를 보았다. 자물쇠는 녹슬어 거의 부식될 지경이었다. 그는 쇠지렛대를 넣어 꺽, 꺽. 마지막 빗장이 부러졌다. 희미한 종 울린 소리가 퍼졌다. 마치 집이 숨을 쉬는 듯했다. 안쪽 방은 작고 어두웠으며 오직 한 물체만이 그 중앙에 있었다. 고대의 검은 거울. 빛을 반사하지 않고 아무것도 비추지 않으며 마치 표면이 어떤 과도기에 접어든 물처럼 보였다. 그가 가까이 다가섰을 때 그는 현기증을 느꼈다. 차가운 공기압이 느껴졌고 마치 무언가가 방에서 빛을 빨아들이는 듯했다.
그리고 사건이 한때 발생했다. 매끄럽고 검었던 거울 표면에 여자의 그림자가 천천히 나타났다. 길고 날카로운 머리카락, 눈에는 동공이 없었고 얼음처럼 창백한 흰색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속삭였다. 당신이 왔군요. 당신은 우리의 재산을 선택했어요. 수발리트는 두려웠지만 그의 발은 무거웠다. 마치 무언가 끈이 발을 굳게 묶는 것처럼. 그녀의 그림자는 펼쳐지기 시작했다. 거울에서 나오는 검은 구름처럼 그를 감쌌고 공기는 뼛속까지 차가워졌다.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검은 거울로 끌어당겼다. 그는 비명을 질렀으나 그의 목소리는 집에 의해 삼켜졌다. 발 뒤꿈치를 끄는 소리가 바닥에서 시작되었다. 매끄러운 거울이 몰래 그의 모습을 비추었으나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그가 아니었다. 그의 그림자는 창백했고 눈은 하얗게 변했으며 이마의 피부는 차가움을 갈망했다. 바로 그때 그의 영혼은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의 소리가 잠잠해지기 시작한 후 방문은 저절로 닫혔고 장미 문고리는 마치 아무도 와서 열지 않은 것처럼 원래대로 돌아왔다.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이전보다 더 고요하게. 마치 집이 새 주인을 찾은 듯 미소 짓는 것처럼.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멀리서 바람이 나무 사이로 불어올 때마다 그들은 그 집안에서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집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이렇게 부릅니다. 귀신이 사들인 집. 그리고 그곳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투자자를.